10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투자하기 매우 어려운 큰 금액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하죠. 큰 금액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많은 시청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많습니다. 덕분에 보는 사람은 자극적이기도 하고 더욱 재미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드에 맞는 그러한 규모로 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력도 없으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트레이딩도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전에 큰 금액으로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예요. 유튜버 분들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런 큰 시드를 굴리기도 하지만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마냥 그런 영상만 보는 게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거래한 거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찾게 된다면 앞으로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지금 이동평균선이 켜져 있는 상태고 1시간 봉인데 급락을 크게 하고 반등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한번 고점을 크게 높인 상태가 왔어요. 그리고 높이자마자 좀 저항을 받고, 그리고 뭐 이런 그 다음 지지선에서 다음 직전 저점이기도 하죠.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상승했다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느리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저항이 있죠. 이런 저항이 있을 때는 언젠가는 좀 저항을 받고 이게 꺾이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구간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그 움직임을 말하거든요. 여기부터 이제 리플레이 재생을 하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계속 쓰다듬으면서 결국에는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이동평균선들 위에 있었는데 이런 기간을 거치면서 이동평균선들 전부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자체는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까지는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이런 플래그의 형태를 띄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이런 지지대를 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눌리는 모습을 나온다면 지지를 할 만한 구간에서는 매수가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기 전에 뭔가 좀 어설프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트렌드를 이탈하게 되면 그냥 이런 가격대를 깰 만한 힘을 갖추고 내려오고 있는 주기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좀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결국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런 급락을 보여줄 때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흐르는 움직임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있거든요. 그 흐르는 움직임이 뭐냐면 이렇게 고점을 계속 높이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또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여기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데 여기를 넘지 못하고 내려오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이런 매물대를 넘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큰 하락을 보여줬는데, 참고로 이런 움직임은 이 직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 방송이나 그리고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고점을 계속 낮추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역배열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런 모습으로 좀 하락을 한 상태다. 그럼 이런 장세에서는 상승을 확인하면서 거래를 해야 될까요? 하락을 예측하면서 거래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락을 생각하면서 거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처럼 이런 정배열 상태에서 역배열을 되고, 그리고 고점을 계속 낮추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큰 하락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반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저항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올라오면은 좀 매도 포지션을 잡자, 이렇게 전략을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2배를 만들었는지 그런 매매 타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이런 이동평균선이 바뀌는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이 매도를 보기 좋은 구간이에요. 물론 저는 한 번의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 건 아니지만 우리가 1시간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완전히 내려가면서 200선에 닿는 구간이 있어요. 이 200선에 닿는 구간은 그만큼 조정이 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상승할 때는 200선이랑 가장 멀리 있는데 매도 힘을 확인한 다음에 내려와 보니까 200선에 가장 가까이 있게 되는 경우가 됐죠.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이 상승에 대해서 힘이 많이 빠진 상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한 상태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좀 매도에 집중되는 그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고 여기서는 이런 이동평균선이나 또 이런 작은 매물대들 있죠. 1시간봉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작은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체결이 되면 그럼 이제 200선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단타를 이어갈 수 있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추세가 나올 만한 그런 때가 돼요. 지금은 이 정도 이렇게 하락을 천천히 하면서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살짝 저점을 낮추면서 다시 돌파를 했는데 결국에는 주요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이제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휩소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이렇게 역배열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반등을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세력들이 터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의 그 예시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정배열을 만들고 좀 역배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거든요. 하지만 오래 걸리면서 반등을 하고 내리고 또 반등을 하고 내리고 반등을 하고 내리면서 결국 더 이상 반등을 하지 못하고 완전한 역배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기서는 자리를 확인할 수 있고 결국에 이제 뚫리게 되면 이런 직전 저점을 완전히 돌파했기 때문에 저항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항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좀 움직이면서 살짝 반등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결국엔 다시 눌리면서 이제 더 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매도 전략을 세우기 좋은 구간은 이런 구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매물대를 확실히 나눌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렇게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작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를 하락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머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매도로 그 다음 봐야 되는 시장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물대를 보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매물대를 보는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추세 시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진입이나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매매를 하기 괜찮은 시장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런 고점을 낮추는 움직임과 그리고 1시간봉에서 이렇게 역배열을 만들면서 완연한 하락 추세였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매도 전략을 통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느 추세로 거래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물론 앞으로 저도 추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장담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씩 이제 이동평균선을 먹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선을 먹었고 50선을 먹었고 이제 100선을 먹을 차례예요. 그래서 100선까지 먹으면은 결국에는 200선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서 200선을 확인하면서 결국 추세가 바뀐 것처럼 여기서도 200선을 도달했는데 크게 내리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준다면 나중에는 200선, 100선, 50선, 20선이 정배열이 되면서 시세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매도 전략을 주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 구간에서는 다시 매수 전략을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는 이런 200선이나 하락 추세선이나 이런 저항선을 기준으로 주로 매도 관점을 보면서 체결을 하고 0.3%에서 1%가량 수익이 난다면 충분히 청산을 해주면서 위험도 관리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선물거래 매매법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제가 공유해 드릴 때마다 하나씩 숙지하셔가지고 다음 추세에서는 꼭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I don't know why you wanna treat me this way.
알려주세요.